지금 알트코인도 그렇고 NFT 코인도 그렇고 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시기에 거의 한 50%의 기업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도 레전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진짜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엘리엇 파동은 큰 파동부터 작은 파동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2023년도 3월 달에 다시 보게 될 영상이라는 영상 있죠. 그 영상을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슈퍼사이클 50년의 슈퍼사이클은 아직 1파가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0년짜리 사이클의 5파가 그러니까 20년도 3월 달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차 프라이머리 파동이 그때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년도 3월부터 21년도 4월까지 올라간 파동이 프라이머리 1파가 완성이 됐고 지금 현재는 2파 조정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1파 오고 2파 조정이 온 다음에는 프라이머리 3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대상승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대상승장이 열리건 말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하락 파동이 다 끝나야지만 상승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이 부분에서 인터미디어 파동이 한 파가 완성이 되면서 주기도 딱 1년이에요. 1년짜리 주기가 완성이 되면서 프라이머리 1파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21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1년짜리 인터미디어 한 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2파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미디어 파동은 1년짜리 주기이기 때문에 날짜로 봐서도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죠. 오늘날까지 312일 정도가 됐는데 365일 정도 되려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한 달 정도 이내에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파동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 올라간 파동은 끝났고 그 다음에 올라갈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쵸? 결국에는 여기가 다 최종 마무리가 돼야지만 대상승장으로 가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한 파동이 완성이 됐고 여기가 조정 파동이라면 ABC가 이렇게 나오든 ABC가 이렇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여기까지 ABC가 나와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락 파동이.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기존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게 이게 약간 불규칙적인 플랫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21년도 7월달 그 저점을 넘겼다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게 어쨌든 플랫 패턴이든 불규칙 패턴이 나와서 빠지든 간에 이게 3, 5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5번, 3번, 5번으로 끝나면 지그재그 패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3, 3, 5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밑에 파동, 마이너 파동을 봤을 때 21년도 4월 달에 전고점을 찍은 다음에 내려온 파동이 A, B, C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올라간 파동도 임펄스가 아니라 A, B, C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3번이 나왔고 여기도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5번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봤을 때 여기는 분명히 임펄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1파였고 이게 3파라면 특이하게 1파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쵸? 1파가 연장됐기 때문에 3파가 나오면 분명히 5파는 3파보다 길면 안 된다. 3파가 임펄스 파동에서 가장 짧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게 여기 올라왔을 때 크게 삼각수렴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짧게 5파가 나오고 하락파동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3-3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이 파동인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러닝 플랫이라고 해갖고 플랫 패턴인데 그게 약간 상방을 향하면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러닝 패턴. 러닝 플랫이 발생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니라면 보통 제가 예상했던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파동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 파동이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상승장이 오더라도 이 파동에서 다 휩소해서 계좌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계좌가 작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찐 상승장이라고 생각해도 아직 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의구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러닝 플랫으로 보기에는 이게 러닝 플랫으로 보기에도 3, 3, 5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아무리 봐도 5개의 파동이 아니에요. 그냥 ABC예요. 3번 3, 3, 3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러닝 플랫이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관점이 깨진 게 아니라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예상했던 대로 마지막 1파 그리고 3파 수렴 후에 5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수렴한다고 보기에는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파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임펄스 파동의 불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파하고 4파하고 겹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겹쳤다. 꼬리가 겹쳤다. 그래서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꼬리까지도 보거든요. 꼬리까지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에는 겹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라인 차트로 보면 이 겹치지 않거든요. 이게 1파가 여기서 완성된 거고 2파 오고 3파 수렴 5파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난해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5개의 파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그게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있다면 참 이게 어렵게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수렴을 한 다음에 그냥 내려가 줬으면 편했는데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려지고 있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수렴을 그리고 있어요. 수렴을 그리고 있다는 가정을 하면 당연히 A, B, C, D, E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빠지겠죠. 빠져서 전저점 건드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 파동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부분이거든요. 극히 일부분인데 여기서 자꾸 제가 뭐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진짜 별거 아닌 이 파동에 여러분들 계좌가 다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승장을 맞이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드는데 라인 차트로 보면은 이게 안 건드려지니까 1파가 안 건드려지니까 당연히 수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되면 거의 1년이 완성이 돼요. 4월 초까지. 4월 초까지 1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 더 무서워요.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왜 이게 무섭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그냥 수렴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휩싸하진 않을 텐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팔고 물리고 팔고 물리고 팔고 할 정도의 파동 깊이가 나왔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이런 광경이.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는 그거예요. 4월 초까지 수렴을 하다가 빼는 거. 원래 제 관점대로. 그럼 이게 5단계가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러닝 플랫이었고 여기서 인터미디어 파동이 완성이 되면서 프라이머리 2파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러닝 플랫으로 완성이 됐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기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까지 뺐다가 올라가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대상승장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파동 관점에서. 그러면 어쨌든 계좌만 작살나지 않으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만 잘 걸면 뭐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어. 그리고 저도 사라고 했고 저도 샀어요. 손절가만 걸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손절가만 걸면 다시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막 마이너스 50%, 40%막 계좌가 작살나 버리면 뇌동매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답답한 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소파동 분석해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물 관점에서도 이게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쏴버리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매매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대상승장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맞춰서 다 이제 모든 거를 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1번 관점은 여기서 끝난 거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파도. 그럼 지금부터 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렴을 4월 초까지 그리다 가장 저점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 그리다 빼든 그냥 올라가든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상승장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대상승장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21년도 4월 달에 여기 불장이 일어났을 때 21년도 4월 달에 여기서 팔았다면 엄청난 이익을 거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익을 거뒀다가 마이너스 된 경우는 어떤 경우죠? 팔지 못해서 엄청난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수렴하다 뺐다가 올라가든 지금 올라가든 어쨌든 대상승장이 열리니까 불장이 열리면 장님도 돈을 버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벌었을 때 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저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130.2K 정도 그 부분. 거기 오면은 4파 조정이 나왔다가 5파가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오면서 모든 사이클이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때부터는 엄청난 조정, 역대급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NFT라든지 메타버스 세계관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도 그렇고 NFT 코인도 그렇고 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시기에 거의 한 50%의 기업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130.2K 부근 가면은 저는 모든 거를 다 팔 거다.